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벤져스 영화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벤져스 시리즈 많이 봤나요? 네, 선생님도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헐크와 토르 같은 영웅들이 악당들과 맞서서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선생님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다가도 혹시 배우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조금씩 드는데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격렬한 액션씬을 하는 배우들은 주인공들이 아니죠. 네, 주인공들을 대신해서 스턴트맨 같이 이 격렬한 액션씬들을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배우들이 대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우들을 우리는 대역 배우라고 하는데요.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배우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이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수학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기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에서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대입과 식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배우는 새로운 용어는 바로 대입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대입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첫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입의 뜻을 한번 같이 볼게요.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놓는 것. 자,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거래요. 자, 이 용어를 한번 보면 대신해서 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참고사항을 한번 보면 문자에 수를 대입할 때 생략된 곱셈, 나눗셈 기호를 쓰고 음수를 대입할 때는 네모를 사용한다.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그것은 우리 밑에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말로 읽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확실하게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식 2x라는 식이 있어요. 이 2x에 문자가 x가 있죠. 그때 자, 1번 동그라미 x에 3을 대입한다. 이제 대입한다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3을 넣는다는 뜻이죠. 그럼 x 대신에 3을 넣으면 자, x 대신에 3을 넣으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대신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3을 넣으면 이렇게 2, 3이라고 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2하고 x 사이에는 어떤 연산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23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2, 3 각각 쓴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자, 이건 틀린 개념이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되었던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써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연산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사실 2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 연산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곱셈을 다시 써주고 그럼 2 곱하기 x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봤던 23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해주면 이것을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면 얼마죠? 계산까지 해주면 6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나요?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음수를 대입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곱하기 생략되었던 곱하기 살려주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2와 3 사이에 곱하기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연산이 확실하지 않아요. 곱하기가 연산인지 빼기가 연산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그러면 음수를 대입할 때는 여기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때는 음수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3 전체 괄호를 해주면 이것은 빼라는 말이 아니라 이 3의 부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보면 자, 우리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그렇죠.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문자에 수를 대입한 다음에 그 식을 계산까지 해서 식의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용어는요. 우리가 위에서 바로 앞에서 했던 건데요. 문자에 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값까지 낸 것을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에 수를 대입하여 계산까지 한 값, 그것이 식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인 대입과 식의 값의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1번, 주어진 식에서 일단 생략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2, 3,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고 했었죠. 생략된 뭘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생략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다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표현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자에 주어진 수를 뭐하여? 그렇죠. 대입하여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C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여 식 3x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생략된 연산을 살려내야 돼요. 지금 생략된 연산을 살려내면 여기 보면 3하고 x 사이에 곱하기라는 연산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살려내면 여기 곱하기를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x 플러스 4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 음수를 대입할 때는 조심하라고 했었죠. 자, 괄호를 이용해서 음수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까지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곱하기 연산 먼저 해줘야 되죠. 자, 곱하기 연산 먼저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마무리 이제 덧셈까지 해주면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x 플러스 4의 값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필수 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A는 3일 때 A 대신에 3을 넣으란 소리죠. 즉 대입하란 소리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계산까지 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생략된 연산들 기호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그럼 곱하기를 다시 한번 살려낼게요. 살려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대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야 되죠.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양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괄호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곱하기 연산부터 하고 그 다음 더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연산부터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더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써주면 곱하기 먼저 하면 마이너스 6이고 뒤에 플러스 4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서 보면 자 A제곱입니다. A제곱은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렇죠. A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서 2A는 2와 A를 곱한 거죠. 그래서 사라진 곱셈을 기호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A를 두 번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A. 자, 그 다음에는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 자리에 3을 다 넣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면 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괜찮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x에 마이너스 3을 넣고 y에 4를 넣으란 뜻입니다. 즉, 대입하란 뜻이죠. 그래서 다음 식의 값, 계산까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일단 연산부터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략되었던 곱셈을 나타내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y. 그 다음에는 x 대신에는 마이너스 3을 넣고 y 대신에는 4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x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음수 넣을 때는 연산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괄호를 반드시 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거 한 번 더 써줬죠. 그러면 자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곱하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고 뒤에 거 계산해주면 8이 됩니다. 두 개를 빼라는 연산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연산해주면 여러분 계산값이 어떻게 되죠? 자 계산값이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x제곱이에요. x제곱은 x를 두 번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xy는 이 3과 x와 y 사이에 다 곱하기 기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곱하기를 다시 살려주면 연산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모두 대입할게요. 자, 음수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다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써줬는지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그렇죠. 같은 부호끼리 곱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총 플러스 9고요. 뒤에 거 3개 계산하면 지금 음수가 지금 세수 곱하기인데 음수가 하나 있죠. 음수가 홀수기에 있을 때는 이 곱하기의 부호가 음수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3, 3, 4 절대값 3개 다 곱하면 3, 3은 9, 9, 4, 36. 그래서 총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두 개 더하기 해주면 우리 절대값이 큰 것의 부호 마이너스가 오고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수 뺐었죠. 그래서 36에서 9를 빼주면 27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문장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려울 거 전혀 없고 위에 문제들에서 이 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가 설명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함정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에 대한 설명들을 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온도를 나타낼 때 우리나라에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화씨 온도를 사용한다. 자, 그때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로 이런 식일 때 화씨 온도 86도는 섭씨 온도 몇 도씨로 구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섭씨 온도가 무엇인지 화씨 온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죠. 우리는 이 식이 어떤 식이고 그 식의 어떤 값을 이용해야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식은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식이 되죠. 자, 그때 자, 바꾸고자 하는 화씨 온도는 86도래요. 그러면 지금 X, 여기 X에 화씨 온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X에 화씨 온도라고 했던 8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식은 요것인데 화씨 온도 X 자리에 넣을 값은 86입니다. 그쵸? 그래서 86을 이거 똑같은 식이죠. 즉 똑같은 식인데 선생님이 생략되었던 곱셈 기호를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자리에
86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여러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괄호 먼저 계산해줘야 되겠죠? 괄호 먼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계산해주면 약분해줘서 곱하기 해주면 답이 3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 번 연습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각열기 문제 가겠습니다. 생각열기는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밑에 A, B라고 나타낸 식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한번 식을 살펴보면 지금 A분의 5라고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A 자리에 2분의 1을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분모의 분수 형태가 나오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좀 전에 살펴봤었는데 일대 첫 번째 단계가 생략된 연산기호를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 이렇게 분수 모양은 어떤 연산기호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우리 나눗셈 연산기호일 때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A분의 5는요. 5 나누기 A를 생략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냈었어요. 그러면 나누기호를 다시 살려내면 5 나누기 A 빼기 B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 대신에 다시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다음 우리 나누기 계산할 때 배웠었어요.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나누기 대신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바꾸는 대신에 뒤에 수는 그렇죠. 역수로 대체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2분의 1의 역수는 분모 분자 자리 바뀌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서는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 빼기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부호 바꿨었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고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자 곱하기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총 답이 결국 3분의 3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이번에는 나누기 기호가 쓰였어요. 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분의 2는 2 나누기 A이고 B분의 3은 3 나누기 B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기 기호를 다시 써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자리에 위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면 이렇게 똑같은 식이네요. 그쵸? 한 번 더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한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수를 역수를 써주죠. 그렇죠. 자, 곱하기로 써주고 역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곱하기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할게요. 그럼 계산하면 앞에 거 곱하면 2, 4,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9는 자, 4 더하기 마이너스 9는 총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이 대입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과정을 열심히 연습하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